벌써부터. 근데 내가 바빠서 내 친구 보냈어요. 능력 쩔고 외모 쩔고 마이 갓 완전 짱 친구. 하이, 안녕하세요. 레이첼이에요. 안 들어가지고 내 엄마 아니, 제니 팀장님이랑 분위기가 완전 다르네. 친구들한테 들은 말 있는데 한국인 사랑 빠졌을 때 하는 말 있대요. 첫 번째는 바보 같아. You know, dumb and dumber. 와 진짜 어이없다. 두 번째는 저걸 플러팅이라고 생각한다고? 미안해. 아 진짜? 이건 맞아. 저게 다 플러팅이었어? 세안, 나도 커피 마시고 싶어. 괜찮아요? 뭐야, 놀랬잖아. 진짜. 바보 같아. 연기 진짜 잘한다. 아, 진정한 제발. 사랑꾼의 제니,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나 그냥 뉴욕 홈으로 돌아가. 당분간 한국에 안 올 것 같아. 여기 생각보다 무서운 사람이 있네. 그동안 즐거웠어. 바이. 난 알아요. 이 밤이 흐르고 흐르면 누군가가 나를 떠나가. 오, 좋아. 이유를 이제는 나도 알 수가. 대박. 좋아. 정말 맞습니다. 제가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 솔직히 저 진짜 끝까지 본 거 처음이에요. 노래 부르는 부분에서 제가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이걸 닫아버리는? 그래서 진짜 저것만 생각하면 제가 자다가도 진짜 벌떡벌떡 이불킥을 한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굉장히 힘든 시기인데 빨리 이게 좀 시기가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는 등줄기에서 지금 아직도 좀 땀이 나는데 자 어쨌든 뭐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저희가 오늘 준비한 종목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당선이죠.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하면서 반도체 시장이 어느 정도는 최근에 이제 좀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쉽지 않을 만한 그 중국과의 그 미묘한 그런 게 있더라. 약간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짚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종목 준비했죠? 그 다음 자료는 ASML 홀딩이 이제 장기 성장 전략을 발표했는데 말씀하신 여파로 인해서 단기적인 좀 우려나 그런 게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떨까라는 관점에서도 한번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바로 플렉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종목은 반도체 종목들인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트럼프 당선인이 승기를 잡고 난 후에 반도체 주가가 조금씩 빠지고 있죠. 지난 1개월 기준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6% 정도 하락했는데요. 반도체 주가 하락은 미중 무역 분쟁, 트럼프 이펙트를 함께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반도체 관련 GPU, 엔비디아와 AMD죠. GPU 쪽은 데이터 센터의 강한 수요로 꾸준히 유지가 될 것으로 보지만 일부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반도체 장비 기업들은 AI로 벌어들이는 이익이 다소 상쇄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조금 시계를 과거로 돌려볼게요. 미중 무역 분쟁의 시작은 트럼프 1기 행정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약 8차례에 걸쳐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 관세를 올리고 나도 올리고 너도 올리고 계속 보복 관세를 올리고를 반복을 했는데 2018년에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패널, 세탁기에 관세를 부과하고 3월에는 철강의 25%, 알루미늄의 10%를 부과하면서 7월까지 약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매겼습니다. 이에 중국도 동일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로 맞대응을 했는데요. 중국은 600억 달러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보복 관세에 나섰습니다. 자, 이후에 2020년에 1단계 무역 협의가 이제 체결이 됐고 합의가 조금 된 거죠. 중국이 미국 농산물 등의 2천억 달러 이상 구매를 약속을 했고 미국도 추가 관세는 보류하자 그리고 일부는 조금 완화하자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문제는 2022년부터 미국의 중국 반도체 제재가 들어갔다는 거죠. 미국의 반도체가 중국의 군사력에 동원돼서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명분으로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무역 분쟁이 반도체 분쟁으로 불거지기 시작을 한 거죠.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또 102.5%로 상향하는 그런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2024년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관세를 상향하겠다고 외친 거죠. 트럼프 당선인은 수입품 20% 보편 관세, 중국산 수입품 60% 폭탄 관세를 공언을 하고 중국에 부여되어 있던 최애국 대우 MFN이라고 하는데 이 지위 철회를 예고를 했습니다. 중국도 사실 지금 만만치는 않은 상황이에요.
해외 국가에 고율 관세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이제 법령을 17조항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자, 미중 무역 분쟁은 이미 지속되고 있었던 부분인데 우리가 약간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중국의 반도체 자급파인 것 같기는 해요.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정 부분의 반도체 기술을 자급파로 이제 교체를 해왔었는데요. 물론 이제 ASML이나 이런 이제 뭐 이나노와 같은 그런 첨단 공정 기술은 아직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중국은 반도체에 거의 투자 자금을 약 3,440억 위안, 하나로는 약 66조 원을 조성을 했는데 28나노 심자외선 노광 장비 등으로 어느 정도 반도체 자급화율도 현재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에 필요한 원자재, 즉 이제 휘토류, 희귀광물이라고 하죠. 이런 광물들을 통제하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상은 이 반도체 전쟁에 맞불 작전을 펼쳤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환경에서 중국 반도체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워닝 시그널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지금 반도체 분쟁은 격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미국의 S&P 500 기업 중에서 중국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들을 1위부터 저희가 이제 50위권까지 한번 나열을 해봤는데 상위권이 전부 반도체에 속하고 있습니다. 모노리틱 파워가 매출의 절반이 중국이에요. 그리고 퀄컴은 45%가 중국, 그다음에 KLA 커퍼레이션이 42%, 램리서치 41%, NXP 반도체가 32%, 그리고 브로드컴이 32%로 상위 10개 기업 중에 반도체 기업만 약 7개 정도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그리고 반도체 전쟁이 조금 더 격상이 되면서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의견을 지금 현재 저희가 자료를 써서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ASML 홀딩의 주가는 최근까지 하락세가 나타났는데요. 실망스러운 2025년 가이던스를 제시한 것과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미국 정부의 중국 수출 규제, 이런 매크로 변수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 보면은 ASML 홀딩은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하면서 장기 가이던스와 성장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연간 매출은 최대 600억 유로로 작년 2023년 276억 유로와 비교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도 언급했고요. 매출 총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최대 60%로 작년 연간 51.3% 대비 높은 수준으로 이 또한 성장이 기대되는 부분으로 발표했습니다. ASML 홀딩의 EUV 기술 확장성과 기술력을 활용해서 AI 수요가 주도하는 반도체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따라서 저희는 매출과 수익성 모두 지속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글로벌 반도체 매출이 2030년까지 1조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언급했는데요. 약 9% CAGR을 나타낼 것으로도 전망했습니다. 일단 반도체가 다양한 메가 트렌드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기도 하고 AI 수요 확대에 따른 성장도 작용했는데요. AI로 인해서 요구되는 컴퓨팅 성능은 에너지, 전력과 더불어서 증가할 것으로도 일단 무어의 법칙은 유효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무어의 법칙에 대해 살짝 보면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좀 생소하실 수 있겠는데요. 1965년 인텔의 공동 설립자인 고든 무어가 처음 제안했습니다. 컴퓨터 칩의 트랜지스터 수는 약 18개월에서 24개월마다 2배로 증가하면서 컴퓨팅 성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동시에 단위당 비용은 낮아지면서 더 강력한 컴퓨터를 더 저렴하게 제조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인데요. AI로 인해서 무어의 법칙을 넘어서 더 큰 발전이 있을 것으로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파란색 선이 기존 컴퓨팅 발전 속도와 향후 예상치를 나타내는 건데요. AI로 인해서 이게 가속화돼가지고 위로 가파르게 경로가 바뀌어서 올라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시장에서 고성능 칩이 더욱더 요구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와 관련해가지고 아래 핑크색 선은 요구되는 에너지인데요. 이 또한 점점 비용 효율성이 높아지니까 이 또한 점점 내려가다가 AI로 인해서 다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AI는 저희의 생활도 바꿔놓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반도체 업황 또한 바꿀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ASML 홀딩의 EUV 기술은 성숙기에 도달하면서 대량 생산 제조에 있어가지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요. 또 올해 6월 ASML 홀딩은 IMEC 하이 NA EUV 연구소를 설립했는데요. 모든 EUV 고객들이 참관했고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은 기존 0.33NA 장비 대비 차세대 0.5NA EUV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무려 최대 35%까지 절감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0.33NA랑 차세대 0.55NA EUV 시스템 모두 주요 노광 공정에 사용될 예정이고 향후 10년 동안 차세대 생산 플랫폼을 도입해가지고 잠재적으로 하이퍼 NA까지 포함해가지고 생산성 개선을 이룰 것으로도 전략을 세웠습니다. 칩스법에 의해가지고 전세대 반도체 공장이 장기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만큼 이런 시장의 요구에 부합해가지고 ASML 홀딩의 장비 수요는 꾸준히 높을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베스터 데이에서 나온 소식에 따르면은 SK 하이닉스가 10나노미터 이하 차세대 D램 기술 개발을 위해서 하이 NA EUV 장비 기술 도입을 검토 중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024년부터 차세대 EUV 도입 준비를 시작했고, 그리고 최근까지 ASML 홀딩과 공정 기술 검증과 장비 안정화를 위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밖에 인텔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24년 4월에 미국 오리건주 힐스보로 공장 팹에 ASML 홀딩의 차세대 하이 NA EUV 장비를 설치했다라고도 언급했는데요. 그래서 올해 2024년 하이 NA EUV 장비를 한 5대가량 정도 ASML이 생산한다고 합니다. 근데 인텔이 5대를 구매했다라고 나온 걸로 봐서는 올해 이제 초기 물량은 사실상 인텔이 독점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ASML 홀딩 발표를 보면은 AI로 인해서 파운드리 장비 같은 경우는 주문이 뒤로 살짝 밀렸다고 합니다. 메모리 장비 쪽으로 주문이 좀 밀리다 보니까 초기 독점하더라도 사실상 내년부터 이걸 도입해가지고 보면은 시장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압박으로 약간 이제 중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조금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어느 정도 영향이 갈 수가 있다. 그리고 그래서 ASML 홀딩을 봤을 때는 결국은 AI가 이제 반도체 수요를 이끌어주면서 장기적으로는 성장이 일어날 것이다 였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저희가 플렉스는 여기서 마치고요. 또 좋은 종목들로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 플렉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